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 사실 뭐 같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 이제 해프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186억이라는 매출이 어떻게 그러면 되는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과연 그 엔캠의 주가가 큰 폭으로 급락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냐? 이걸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해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엔캠이 실질적으로 최대 주주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엔캠이 중앙첨단 소재의 지분을 추가 인수를 할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 부분에서는 여러분께 대박주도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엔캠이나 중앙첨단 소재와는 별도로 이 종목에서도 한번 대박을 내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엔캠 중앙첨단 소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상황이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지만 여하튼 중요한 변곡점, 중요한 상황이 나올 때마다 좋은 영상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보완을 해드릴 겁니다. 엔캠 입장, 중앙첨단 소재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사실 그 장중에 급작스러운 재료나 수급이 변해서 우리가 전략을 뭐 고정화시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제가 수정 가감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난번에 공시를 정확하게 이제 보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공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제대로 진짜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 판매 법인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엔캠의 중국 판매 법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엔캠의 중국 판매 법인을 엔캠의 자회사로 보느냐, 아니면 엔캠 자체로 보느냐, 지점 또는 뭐 판매 법인으로 보느냐, 요 관점인데, 요 관점에 따라서 이 매출권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좀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이건 한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엔캠하고 저 DFD죠. DFD하고 자 엔캠하고 엔캠의 중국 판매 법인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엔캠을 일단 생략하고 서로 직거래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엔캠의 매출이 취소가 된 건데 결국 엔캠으로서는 중국 엔캠의 중국 판매 법인을 통해서 출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판매 법인이 만일 자회사, 엔캠의 자회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연결 매출과 연결 영업이익에 결국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6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186억 매출이 연결 매출과 연결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중국 엔캠 중국 판매 법인을 자회사로 본다고 한다면 여하튼 매출이건 영업이익은 186억이라는 매출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 실적에 다 플러스가 된다 이거죠. 제 얘기는 아시겠죠? 네, 그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실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 제가 볼 때는 2번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2번이 진짜 그 팩트일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DFD로부터 쭉 나오다가 엔캠 중국 판매 법인으로
회계처리 정정을 한 거죠. 그죠? 엔캠 중국 판매 법인.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엔캠 중국 판매 법인은 엔캠의 일부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엔캠 중국 법인은 모 회사의 일부, 그걸로 간주됨으로 그를 통해서 발생한 186억 매출은 개별 재무제표가 거기서는 빠졌지만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유효한 매출로 인식이 된다 이거죠. 이거 실제로 엔캠 입장에서는 186억 매출을 까먹는 게 아니에요. 까먹는 게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상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2번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설명드린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86억 매출은 개별 재무제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에는 유효하게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영업이익이 여기서 발생한 것도 당연하게 100% 연결 재무제표에 유효하게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만 순이익을 본 부분은 여기 나와 있듯이 순이익을 본 부분들은 1단계적으로 일단 소수 지분이 별도로 표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회사인 경우 그때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겠고 여하튼 제가 볼 때는 2번의 경우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개별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이 취소가 됐지만 연결 재무제표에는 매출이고 영업이익이고 제대로 잡혔다 이겁니다. 그거는 100% 팩트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엔캠으로서는 186억 매출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엔캠이나 중앙첨단소재가 폭락을 한 것은 과민 반응을 한 것이고 심리적인 단기 충격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는 이 186억의 매출은 없어진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별이 아닌 개별에서 없어졌다면 연결로 들어간 것이다. 연결 재무제표로.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포함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죠? 연결 매출액 9,025억 그리고 연결 영업손실 272억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출 186억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엔캠이 3분기의 매출이 9,025억이에요. 그죠? 9,025억 이렇게 수치가 됩니다. 지금 단위가 원이니까 100만, 1000만, 죄송합니다. 902억이죠? 네, 902억. 902억입니다. 902억 5230만 8075원이죠. 네, 여기에 186억의 매출이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사실 그 902억 중에서 186억의 매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186억을 잃어버렸다면은 그렇다면은 엔캠이 주가가 더 급락을 할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개별에서는 없어졌지만 이 연결에 포함을 시켰다는 거, 영업이익 부분에도 포함이 됐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알자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본다면 이 엔캠이나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는 반전을 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지금 현재 약한 것은 그 해프닝 건이 물론 부담이 됐지만 이 해프닝 건 이외에도 2차 전지주들 조정 보이고 있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 동향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원인이 된 거지 이 해프닝만 원인이 돼서 이렇게 급락한 거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되돌리는 그런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테슬라와 거의 뭐 똑같은 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리고 알고 계시지만은 중앙 첨단 소재는 사실 엔캠이 실질적 대주주고, 그리고 엔캠에서 중앙 첨단 소재 지분을 추가적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건에 재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번 패턴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서로 다른 패턴으로 갈 때는 제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다른 건의 호재 악재가 갑자기 불거져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수급 같은 경우도 갑자기 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이 전번으로 엔캠 또는 중앙첨단 소재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네, 정보 드리고 사인을 드릴 겁니다. 바로바로 드릴 거예요. 네, 문자 꼭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엔캠 입장 또는 중앙첨단 소재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좋은 매매 하셔서 큰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 수익 화끈하게 낼 만한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섹터는 IT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적절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지기 쉬운 가격대죠, 여러분.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 종목입니다. 목표는 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상 기간은 이제 짧으면 1개월 만에 또는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네. 자, 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주봉 차트상으로 여러분 4번 정도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엄청 급등한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가서 먹을 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좀 흔들리면은 불안해서 털고 나오고 실제로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바닥에 완벽한 바닥 구성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성이 크죠. 네, 얘네들 차례예요. 네, 얘네들 차례입니다. 이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상승 초기에 시동 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급등한 대형주보다 이제 시작하는 중소형 성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바닥 상승 초기 국면 진입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수급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1, 2개월 동안 외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무려 5개월간 외인들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확인이 되시죠? 이 빨간 선이 이제 외인입니다. 1, 2개월이 아니에요.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는데 주가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어요. 아까 그 주봉 차트 이제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미래 기업이라는 거는 자꾸 인원을 구조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자꾸 줄어듭니다. 급건과 관련해서 최대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특징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IT 장비도 물론 가장 큰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만 2차 전지 사업까지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2차 전지들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자체는 좀 우리가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은 조금 처져요. 네.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하고요. 재무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안정성까지 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점이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10 내지 30%밖에 안 되고 현금을 무려 1, 2천억 정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자라든가 12BW 발행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없어요. 한 주당 가치가 희석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는 3차 상법 개정이 되면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3차 상법 개정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요겁니다, 여러분. 요 대박주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요 전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에 매매라든가 매도까지
확실하게 가이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문자를 주셔서 대박 시세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